요즘은 글을 써도 노출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글을 써도 노출이 잘 안 되는데 예전처럼 검색형 글만 계속 노리면 망하는 거 아닌가? 아, 이제 진짜 블로그 망했나? 요즘 블로거분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이버의 그 검색 구조 자체가 변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 노출이 잘 안 돼, 블로그 진짜 망해가고 있나? 막 이런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세병원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이유가 뭔지, 지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블로거분들이 왜 어떤 일종의 이상한 뭔가 모를 위기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지, 그런 근본적인 사항들, 이런 동향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네이버의 검색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세 가지로 축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죠. 최근에 네이버의 어떤 검색어를 이렇게 키워드를 쳐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구성 자체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의 검색은 그런 거였어요. 어떤 규칙적인 계단식 구조였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매번 시시각각 바뀌는 약간 맞춤형 쇼핑몰 진열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그렇게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 유독 카페 글이 많이 보이더라. 이 변화는 지난 10월 중순부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모든 블로그의 관련성 점수가 대충 한 10에서 15점 정도 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 맞춰서 동시에 카페 글도 원래 지수가 있거든요. 카페 글은 지수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이 아예 올라가 버린 거죠. 단순히 이렇게 점수 구간만 바뀐 게 아니라 요즘엔 검색해보면 카페 글이 예전보다 상위 노출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아졌다.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키워드가 있어서 대조를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에버랜드. 이 단일 키워드를 검색을 한 결과를 보면 분명히 이전에는 블로그든 인플루언서 글이든 이런 우리 블로거들이 쓰는 그 글이 거의 상단을 도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검색 결과에서 분명히 카페 인기 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판도를 좀 바꾼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백화점 1층을 향수, 화장품 이런 브랜드들이 다 잡고 있었어. 원래 우리 오랫동안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그 구조에서 갑자기 그 1층에 의류 브랜드들, 신발 브랜드들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AI 브리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브리핑 제가 예전 영상에서 좀 강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지난 여름이었나? AI 브리핑 나오기 직전에 네이버가 공지를 했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자세히 풀었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그랬죠.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키워드에서 AI 브리핑이 지금 사실 판을 치고 있죠. 예전엔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어떤 특정 검색 키워드에서만 AI 브리핑을 띄워줬었어요. 근데 가을이 지나면서부터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검색을 해보면 최상단의 모든 키워드를 다 AI 브리핑이 다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막 검색을 좀 해봤는데 오마카세 뜻, 탑10 세일 기간, 에버랜드 캐대언 기간 이런 것들 있죠. 자, 지금 말씀드린 이런 키워드들은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마카세 뜻, 탑10 세일 기간, 에버랜드 캐대언 기간. 검색자들이 딱 그 기간, 그리고 오마카세 뜻이 뭐구나 라고 한 1, 2초만 딱 보면 되는 그런 니즈를 가진 키워드란 말이에요. 자, 이런 키워드들은 더더욱 AI 브리핑을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뜻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빠르게 제공을 해야 되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검색해봤는데 이거구나, 기간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그냥 바로 이탈한다는 거지. 밑으로 내릴 필요도 이유도 없어요. 단답형, 정보형 검색어들은 대부분 이런 타격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오마카세 뜻 이런 포스팅을 썼단 말이야. 근데 최상위에 노출이 됐어. 그럼 뭐 하냐고. 밑으로 내릴 이유조차 없게 바뀌어 버렸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탓을 할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똑같은 단어 그리고 이런 맥락의 단어들을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끼깔나게 제대로 정리를 잘해줍니다. AI 브리핑처럼. 그러니까 네이버도 그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 지금은 내 글이 몇 위에 랭크 됐느냐 이거보다 내가 쓸 그 타겟 키워드가 AI 요약을 먼저 띄우는 유형인가,
이걸 보는 안목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같은 상위 노출인데도 노출 대비 클릭률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개인화 QRA 추천 시스템이 도입됐다.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QRA, Query Recommendation Agent. 자, 쉽게 말하면 같은 검색어에 대해서 너와 나의 검색 결과가 서로 다른 AI 시스템이다. 자, 예전에는 그렇습니다. 다 같이 같은 교과서를 보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각자한테 너는 이 교과서, 너는 저거. 그리고 그 교과서 안에도 각기 다른 페이지를 보고 공부해.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낭을 검색했어. 그러면 아이랑 같이 가는 여행을 평소에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다낭 가족여행, 키즈 리조트 이런 검색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내가 아직 미혼이야. 그래서 연인과 데이트차 그 다낭을 검색했어. 그러면 커플 여행, 럭셔리 리조트 뭐 이런 거에 맞춰서 내용을 보여주고, 자, 이 내용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AI 브리핑과 함께 이 QRA 검색 시스템도 이렇게까지 빠르게 확산이 될 거까지는 몰랐어요. 생각했던 속도보다 더 빠르다. 같은 단어를 입력을 해도 각자 우리가 보는 우주는 이제 다른 거예요. 개개인의 로그인 정보, 평상시의 패턴을 따라가는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서의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보자면, 나 오늘 상위 노출 성공했어. 자, 이 질문은 이제 의미가 기존 대비 그냥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내 글이 정확히 내가 타겟한 사람한테 뜨고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타겟팅을 정확히 하는 글을 써라. 노출의 기준이 어떤 이런 상위 랭킹 순위가 아니라 너와 나의 매칭의 정확도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기술은 점점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작 사용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검색하면 죄다 AI 짜집기 글이다. 진짜 후기 사람 냄새 나는 그런 글이 안 보인다. 검색 결과가 내가 찾는 거랑 하나도 안 맞는다. 내가 알고 싶은 게 안 나온다. 맞는 얘기죠. 네이버가 이렇게 기술을 고도할수록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AI스럽지 않은 글을 갈망을 한다는 거죠. AI는 발전하지만 사람들의 니즈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AI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은 맥락, 경험, 그리고 감정을 제공을 하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로그 시장에서 유독 사람 냄새 나는 그런 휴머니즘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글 다시 가치 있게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26년 네이버가 준비하는 블로그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는가? 네이버는 2026년 내년을 기점으로 검색 플랫폼에서 탐색 플랫폼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이거 모두가 느낄 거예요. 이제 탐색하고 발견하는 기능이 강화될 겁니다. 홈피드 기억나시죠? 그리고 네이버가 밝힌 것 중에 하나 소통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댓글, 이웃, 리액션 기능을 대폭 확장하겠다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건 잘 모르겠어요. 과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유튜브처럼 구독자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는 것처럼 그런 진짜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네이버가 방향을 좀 잘 설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진짜 바람이에요. 그리고 초보자를 위한 온보딩 시스템이 점점 더 도입되고 강화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블로그 시작하는 사람들을 네이버도 어쨌든 생각해보면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어떤 챌린지나 커뮤니티 기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이미 진행은 계속 했었죠. 그걸 더 강화하고 늘려간다는 계획이고, 또 하나의 변화는 인기 트렌드 탭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해요. 실시간 인기글, 그리고 인기 블로거, 혹은 인기 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묶어서 큐레이션해서 어떤 보여주는 그런 방식인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 중심에서 추천 탐색 중심의 생태계로 이동을 하고 있다. 확실하죠. 유튜브, 틱톡, 인스타의 구조랑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블로거들이 살아남는 전략을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 생각은 앞으로는요, 글을 잘 쓰는 사람보다는요, 맥락 설계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거예요. 전체적인 운영의 방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글 쓰실 때 글의 타겟, 이 글을 누가 볼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물론 예전에도 중요했어요. 즉 내 글의 어떤 페르소나를 정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계속 오랫동안 강조를 한 거긴 한데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탐색 추천형 구조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이 글을 잘 보이고 싶어, 다 보여주고 싶어, 이런 거는 사실 반대로 모든 사람한테 안 보여지게 될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콕 집어서 명확한 타겟층을 정해서 그 사람한테 내 이 컨텐츠를 보여줄 거야, 이러고 작정하고 글을 쓰는 게 맞다는 거죠. 두 번째, AI가 절대 못 만드는 영역을 계속 강화해 가야 돼요. 나만 가진 경험, 실패담, 그리고 내가 이걸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기 전에 그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망설임, 갈등, 그리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그런 진짜 감정의 디테일들까지. 자, AI는요, 정보는 잘 전달을 합니다. 감정 전달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설퍼요. 굉장히 어설프단 말이야. 사람의 경험과 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만이 가진 서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AI가 멋들어진 풍경화는 잘 그려낼 수 있겠지만 내가 직접 찍은 여행 사진은 거기에 추억이라는 맥락이 붙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블로그는 그 맥락을 만들어가는 블로그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블로그 외에 유입 통로를, 퍼널을 더 넓혀야 합니다. 이제 블로그라는 문 하나가 아니라 복도 전체를 뚫어야 돼요. 홈피드, 카페, 각종 커뮤니티, 지식인, 그리고 그 외에 기타 SNS, 유튜브도 있고. 네이버는요, 어쨌든 검색을 계속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발견하고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탐색을 늘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블로거는 이런 다각화 시장 속에서 왜 우리는 계속 블로그만 해야 돼? 우리도 넓혀 가야 될 거잖아요. 정리해볼게요. 요즘 블로거분들 느끼는 위기감,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건 위기를 느끼고 있다기보다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구조 신호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카페는 치고 들어오지, AI 브리핑은 우리 클릭률 자꾸 줄이지, Q&A는 각자한테 막 이렇게 다른 결과를 뿌려주지. 자, 예전처럼 키워드만 잘 써서 상위 노출해서 여러 가지를 독식하는 그런 구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내 글이 누구에게 어떤 맥락으로 도달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설계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배원이었습니다.